들어갑니다. 일단은 이 함수라는 게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함수라는 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입력값과 그 결과값이 있으면 전부 다 함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더워서 에어컨을 리모컨을 켰어. 리모컨을 누르는 행위 자체가 입력값이고, 그럼 이제 바람이 나오겠죠. 차가운 바람이. 그게 이제 결과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함수가 적용되지 않은 물건들은 없겠죠. 물건이라는 건 다 각자의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함수가 영어로 기능이에요. 기능, 펑션. 명사로 기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입력값과 결과값을 갖고 있으면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함수 문제를 보다 보면 1차 함수를 보기 전에 이게 함수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제대로 잘 알아야 되는데, 함수가 그러면 아닌 경우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인지 좀 설명을 해줄게요. 함수가 아닌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아까 이제 내가 그 에어컨으로 예시를 들었으니까, 이제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켰더니 이 건물에 있는 모든 에어컨들이 다 켜진 거야. 그러면 이제 고장난 거죠, 사실. 그거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할 수 없죠. 저는 지금 이 방에 있는 에어컨을 켜려고 한 건데, 이 건물 자체에 있는 모든 에어컨들이 다 켜지면 잘못된 거죠. 그런 경우가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함수화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 하나의 입력값이 여러 개의 결과값으로, 이제 나중에 대응이란 단어를 배우는데, 대응되었다. 대응되면 얘는 함수다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제 더워가지고 켰더니 에어컨이 안 켜지는 거야. 뭐 배터리가 고장났을 수도 있고 에어컨이 고장났을 수도 있고, 고장난 거죠. 아무튼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정리를 해보면 하나의 입력값이 결과값으로 도달을 한다 안 한다? 도달하지 않는다. 대응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1차 함수라는 건 무엇이냐라는 건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함수에 대한 개념. 입력값과 결과값이 있으면 된다. 함수가 안 되는 경우는 뭐냐? 하나의 입력값이 여러 개의 결과값으로 대응되는 경우, 또는 하나의 입력값이 결과값으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 이거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이게 함수로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은, x의 약수 y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x 자리에 내가 예를 들어 이제 8이 들어갔어요. x 자리에. 그러면 x의 약수가 뭐가 있어? 1, 2, 4, 8이 있죠. 이렇게 4개. 그럼 하나의 x 값에 여러 개의 y 값이 대응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함수다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y의 약수 x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y 자리에 8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8의 약수 x니까 x 자리에 1, 2, 4, 8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은, 이걸 얘기 안 했다. 우리가 보통 입력값을 x, 결과값을 y라고 이렇게 두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제 예시를 들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를 못했네. x를 입력값으로 두고, 그리고 y를 결과값으로 둔다라고 이렇게 두면, 그럼 이제 1이라는 x값이 8이라는 y값으로 대응되고, 2라는 x값도 8이라는 y값으로, 4라는 x값도 8로, 8이라는 x값도 8로 이렇게 하나의 x값이 하나의 y값으로 대응이 되면, 그럼 얘는 함수가 맞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위에 있는 경우는 함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볼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1차 함수. 자, 함수라는 거, 두 변수 x, y에 대해서 x의 값의 변함에 따라서 y의 값이 오직 하나로 대응되는 경우. 여기선 x 값이 뭐다?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입력값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y는
그 결과값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사실 이게 선택받지 않은 y값이 뭐 공역, 뭐 전체 y값을 공역이라고 하고 선택받은 y값을 치역이라고 한다, 뭐 이런 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 그냥 이제 두루뭉실하게 x, y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함수를 y는 꼴로 이렇게 두는데 fx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y가 2x 플러스 1이란 1차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1차 함수거든요. 왜냐면은 최고 차수가 지금 1차예요. 2차나 3차가 없고 1차가 가장 높은 차수잖아요. 그럼 얘를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x값이 예를 들어 1이면 y값이 3이고 x값이 만약에 5면 그러면 y값이 11이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의 x값이 하나의 y값에 이렇게 대응되면 얘를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 이제 차수가 1차인 함수를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y라는 거를요, y 자리에다가 fx라고도 표현 가능하거든요. 요렇게. 그러니까 y랑 fx는 똑같은 거야. 여기서 f는 그 펑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fx라고 놔줬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 앞에 있는 x를 이렇게 가리고 y가 11이 나왔다고 쳐요. 그럼 우리가 이 식을 보고 x자리에 5가 들어갔다라는 걸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fx라고 써주면 이 x자리에 들어가는 입력값을 여기에 써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그 결과값이 11이 나온다라는 걸 쓸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x자리에 뭘 넣었는지도 사실 직관적으로 확인이 더 가능하죠.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fx랑 y랑 똑같은 거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정비례 관계 그리고 반비례 관계 둘 다 함수가 됩니다. 왜 함수냐라고 하면 하나의 x값이 하나의 y값으로 대응되기 때문에 전부 다 함수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정비례 관계는 1차 함수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여기 상수가 없는데요? 뒤에 어떤 숫자가 없는데요? 그래도 가장 높은 차수가 1차기 때문에 1차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1차 함수는 아니에요. 분모에 이렇게 문자가 있는 경우는 1차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문자화식 중학교 1학년 때 할 때부터 사실은 계속 설명했었던 부분이에요. 그 함수값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결과값이에요. 결과값. y값 자체를 함수값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fx는 6x-1 이거 1차 함수죠. 거기서 x의 값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들어갔을 때의 그 결과값들,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그 결과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결과값들을 전부 다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1차 함수라는 거는 가장 높은 차수가 1차인 그러한 함수를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당연히 a가 0이 돼버리면 1차가 사라져버리니까 상수만 남으니까 상수함수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a 값이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써 놓은 거고요. 그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 형태를,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 시킬 수 있어요. y축 방향으로. 물론 x축 방향으로도 평행이동 가능하지만 그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뭐 2x 플러스 1의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얘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고 어떤 식이 나오는지까지 한번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y는 2x 플러스 1. 우리가 이 1차 함수는요, 직선형이 나오거든요. 직선형. 그걸 어디서 좀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정비례 관계할 때 y는 2x가 정비례잖아요. 요거 그래프 어떻게 됐었어요? 요런 식으로 됐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여기서 2라는 값을 기울기로 따졌었어요. 기울기가 2가 된다 까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ax라고 하는데, 요 a 값에 절대값 붙인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더 가깝다라고 이렇게 배웠었고, 그리고 그 얘기는 더 가팔라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a 값이 음수면은 2, 4분면, 4, 4분면을 지나는 직선이 나오고 0,0을 지났었잖아요. 그럼 이걸로 그냥 설명을 해야겠다. 얘가 y축 방향으로 방향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그게 바로 사실 y는 2x 플러스 1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 함수라는 게 이제 직선형이 나오는데, 직선형이라는 거는
점을 두 개를 찍어가지고 쭉 이어주면은 사실 그게 그 함수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점이라는 거는 이 위에 지나는 무수히 많은 그 x값, y값, x, y 그 순서쌍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x자리에 예를 들어 0을 집어넣으면 y값이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죠. 그럼 0,1을 지난다라는 거야. 0,1을 지나고 그리고 x자리에 예를 들어 내가 1을 집어넣으면 y값이 3이 나오겠죠. 1,3을 지난다. 1,3을 지난다. 그래서 그 점들을 무수히 많은 점들을 사실 분수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음수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거든. 그 점들을 무수히 많은 점들을 이어주면 이런 직선형이 나와요. 그리고 기울기는 얘랑 동일하기 때문에 y는 2x랑 y는 2x 플러스 1이랑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에 평행한 그러한 직선이 나옵니다. 그럼 얘를 기하적으로 그래프 형태로 보면 마치 이 y는 2x라는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위쪽으로 위아래가 y축 방향, 좌우가 x축 방향, 위아래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식으로 쓸 때도 y는 2x에서 y축 방향 1만큼 평행이동 시켜라 라고 하면 뒤에 그냥 플러스 1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y는 2x 플러스 1을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y는 2x 플러스 1 뒤에다 플러스 3만 써주면 돼요. 쉽죠? 식 뒤에다가 얘가 얼만큼 평행이동 시키는지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럼 그냥 뒤에다가 마이너스 3 써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x-2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래프를 기하적으로 우리가 써보면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요 직선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써놓은 것처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시키면은 밑으로 3칸을 가서 얘가 0,-2를 지나는 평행한 직선이 나오는구나 라고까지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몇 문제를 좀 풀어보면 자, y가 x에 대한 함수가 아닌 것 봐봐. 함수 문제가 나올 때 시험에서도 그렇고 꼭 이런 문제가 한 문제씩 나와요. 그래서 이걸 잘 풀어놔야 되고 자연수 x의 배수가 y래요. 자, x가 예를 들어서 5야. 그럼 5의 배수가 여러 개가 있죠. 무수히 많잖아. 50, 15, 20 쭉 나오는데 하나의 x값에 하나의 y값이 대응되어야 그게 함수인데 얘는 하나의 x값에 여러 개의 y값들이 대응되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함수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x인 그러한 정사각형의 둘레 y라고 썼습니다. 예를 들어 한 변의 길이가 4야. 그럼 정사각형이니까 네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4, 4, 16이라고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한 변의 길이가 3이야. 그러면 3, 4, 12라고 쓸 수 있죠. 봐봐요. 하나의 x값에 하나의 y값이 계속 대응되고 있죠. 그럼 얘는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자연수 x보다 작은 자연수 y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x가 예를 들어 5야. 5보다 작은 y이기 때문에 1, 2, 3, 4 이렇게 4개가 나온단 말이지. 그럼 틀렸죠. 자연수 x를 5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그러면 예를 들어 10이야. 10을 5로 나누면 2가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 20을 5로 나누면 4가 되겠죠. 그럼 5의 배수가 아닌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13을 5로 나누면 나머지는 그럼 3이 나오겠죠. 어때요? 하나의 x값에 어찌됐든 하나의 y값이 계속 대응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5번 물 10리터를 x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실 때 예를 들어 한 명이야. 그럼 혼자서 10리터를 먹어야 되는 거고 2명이면은 5리터씩 먹으면 되는 거고 그죠? 5명이면은 2리터씩 먹으면 되고 3명이면은 3분의 10리터씩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x값에 하나의 y값이 계속 대응되죠. 얘는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함수예요. 자, y는 3분의 1x-4라는 1차 함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무슨 뜻이냐면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으란 얘기예요. 넣었을 때 이거 함수값을 찾으란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f-3 값은. 자, 그럼 x자리에 얘는 6을 집어넣으란 얘기죠. 그럼 x자리에 6을 집어넣으면 계산했을 때 2가 되고 2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두 개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7이 된다라고 쓸 수 있어요. 요렇게. 얘는 반대로 a를 집어넣었을 때의 결과값이 마이너스 5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x자리에 a를 집어넣으면 a분의 10이잖아. 그 값이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쓰면 여기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1차 방정식이니까 구해줄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함수값을 찾아줄 수 있다. 자, 함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9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a 값을 찾아주는 거죠. x자리에 자리가 다 있어요. x자리 결과값 y자리 a자리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x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9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a 값이 나오겠죠. 2a가 얼마야? 8이 되는 거고 a 값은 4가 된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fx는 4x-1이거든요. 여기서 x자리에 1을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3을 집어넣은 값들을 더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1을 집어넣으면 3이 될 거고 2 집어넣으면 7이 될 거고 3 집어넣으면 11이 됩니다. 걔네들을 전부 다 더하란 얘기야. 그럼 18에다가 21이 된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y가 x에 대한 1차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1차예요, 1차. 일단 얘는 함수는 맞아요, 사실. 맞는데 1차가 아니라서 틀린 거예요. y는 ax 플러스 b 꼴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y는 꼴로 한번 바꿔보면 넘겼을 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1차 함수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분모에 x가 있으면 1차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리고 얘는요, 2차가 있는데요. 근데 풀어줘 볼게요, 한번. 요렇게 풀어줘 보면 지워지면서 얘가 y는 2x-9 1차 함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 1차 함수 맞아요. 자, 다음 문제. 1차 함수식으로 나타내기. y가 x에 대한 1차 함수인 것을 고르시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잠깐 렉 걸린다. 렉이 걸려서. 자, 한 변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넓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넓이라고 하면은 x 한 변을 두 번 곱하면 되기 때문에 x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2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가 아니라. 자, 300km 거리를 시속 xkm로 달렸을 때의 시간 y라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속력분의 거리. 자, 얘는 1차 아니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맞는데 1차는 아니에요.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넓이가 20제곱cm인 삼각형의 밑변 길이 x, 높이 y라고 하면 그럼 2분의 1 xy가 20이라고 쓸 수 있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러면 이제 xy가 40이 될 거고 y는 꼴로 바꾸면 이게 x분의 40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분모의 문자가 있으니까 얘도 틀린 거예요. 자, x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 y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y는 이거 외곽 크기 합은 항상 360도인 거 기억나죠? 무슨 각형인지 필요 없이 상관없이 다 외곽의 크기의 합은 360도. 내각의 크기 기억나요? x각형 내각의 크기라고 하면 180 곱하기 x-2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삼각형이 3 집어넣었을 때 180 나오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1차 함수가 맞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y는 360이 되기 때문에 1차 함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낮의 길이 x, 밤의 길이 y. 두 개 더하면 24시간이죠. 아침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낮과 밤, 해가 떠 있는 시간과 떠 있지 않은 시간, 이렇게 생각해서 y는 꼴로 바꿔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4. 그럼 얘는 1차 함수가 맞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함수 위의 점. 자, 함수라는 게 직선형의 그래프 형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를 지나는 점을 찾아라라고 하는 거니까 x자리에 마3 집어넣었을 때 얘가 0이 나오냐라고 했을 때 안 나오죠. 마3 집어넣으면 10이 나옵니다. 10이 나와요. 마1 집어넣으면 다 집어넣어 보는 거야, 이렇게. 마1 집어넣으면 8 나오죠. 자, 그럼 1 집어넣으면 4가 나오는데 계산해보면 돼요, 그냥.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니까 2가 나와야 돼요.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니까 딩동댕 5번이죠,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평행이동. 1차 함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였다. y는 4x 플러스 b에다가 자, 어떻게 쓰면 된다 그랬어? y축 방향 평행이동은 뒤에 플러스 3만 써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1차 함수식이
얘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얘네 둘이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A 값이 4라는 거고 뒤에 상수 부분이 2가 된다. B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개 더하면 3이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1차 함수가 직선형이 나오고 그리고 1차 함수라는 거는 y는 ax 플러스 b 형태가 나온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요 x의 이 개수 부분 얘를 이제 기울기라고 하고 요 뒤에 상수 부분을 이제 y 절편이라고 하는데 기울기라는 건 뭐냐면 그 기울기라는 거는 직선형에서 나오는 형태인데 우리 그 사실 중학교 1학년 그 정비례 할 때도 직선 형태가 나오니까 그때도 이제 기울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울기라는 건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 증가량을 기울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직선이라는 건 사실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두 점을 잡든 간에 항상 그 기울기가 동일하거든요. 직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 x값 증가량 분의 y값 증가량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한 점이 마이너스 2,3이 있고 다른 한 점이 3, 예를 들어 7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x값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플러스 5만큼 증가를 했죠. y값 증가량은 3에서 7까지 4가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얘 기울기는 얼마냐면은 5분의 4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두 점을 잡았더니 얘가 지금 5,7이고 5,2고 예를 들어 얘는 뭐 7,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x값 증가량은 이만큼 증가하고 그리고 y값 증가량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감소를 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마이너스를 써주는 거야. 2에서 마이너스 3이 됐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5만큼 증가하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감소한 건데. 그래서 마이너스 5를 써주면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기울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기울기는 음수가 나오고 A값이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기울기는 양수가 되는 거지. 이제 그 정비례는 사실 이 y 절편 b 자리가 없는 게 정비례잖아요. y는 ax 형태. 그래서 a값이 양수일 때는 1, 4분면, 3, 4분면 지나는 거였고 a값이 음수면은 2, 4분면, 4, 4분면 지나는 거였어요. 근데 얘는 이제 y 절편까지 있으니까 y 절편까지 생각을 해보면 y 절편이 뭐냐? y 절편이라는 거는 이 직선이 y축 위를 지날 거 아니야? 그 y축 위의 x값이 바로 y 절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5라는 1차 함수가 있단 말이지. 얘가 그래프를 좀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기울기가 2니까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이 x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y값이 5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y축 위의 점이기 때문에 x값은 항상 0이야. 그 y값이 5가 되니까 이 0,5를 지나거든요. 이 0,5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2니까 위로 올라가는 직선 형태가 나온단 말이지. 이제 얘를 1차 함수 형태로 표현해보면 그 중에서 이제 이 0,5에서 y값 5가 바로 y 절편이 된다라고 쓸 수 있어요. 아까 제가 y 절편 설명할 때 x값이라고 얘기해버렸나? 그렇네. 잘못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y축 위에 y값이죠. 예, x값이 아니 x값은 0이에요. y축이면 항상. 그러니까 y값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x자리에 0 집어넣었을 때 값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b값이 y 절편이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라고요. 알겠죠? 밑에 뭐 x절편이 이렇게 되고 y절편 b다 이런 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x절편이라는 건 반대로 뭐겠어? x축 위의 점이죠. x축 위의 점. 그럼 y값이 0이잖아. y자리에 0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그 x값이 바로 x절편이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거 x절편도 한번 구해볼까요? y는 2x 플러스 5. 그럼 y자리에 이제 0을 집어넣으면 0은 2x 플러스 5가 될 거고 x는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x절편을 찾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다 설명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문제를 좀 보면서 풀어보면은 자, 1차 함수 y는 4x-3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7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 저번 시간에 제가 평행이동에 대해서 설명까지 했었죠. 그죠?
그러면 얘가 뒤에다가 그냥 편하게 플러스 7만 써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렇게 되면은 이 식이 어떤 식이 되냐면 y는 4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x 절편과 y 절편을 구하여라라고 하는 거야. 일단 y 절편은 x자리에 0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3이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x 절편은 y자리에 0을 집어넣었을 때 x값이기 때문에 넘겨가지고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네요. 요렇게. 자,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의 x절편이 2고 y절편이 마이너스 10이래요. 자,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2,0과 그리고 0, 마이너스 10을 지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어서 연립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사실 이게 다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하고 그러면 이 응용 문제들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을 집어넣으면 y자리에 0 집어넣고 x자리에 2 집어넣는 거니까 2a 플러스 b가 될 거고, 두 번째 0, 마이너스 10, 그럼 y자리에 마이너스 10 집어넣고 x자리에 0 집어넣으니까 b값이 나와버리죠. 두 개 연립한다라고 하면 b값 나왔으니까 집어넣어서 a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a값이 기울기고 b값이 y 절편이라는 것까지 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기울기를 그냥 구하는 거야. x 증가량 구할 때, 자, 2에서 0으로 갔다 마이너스 2만큼 움직였네. 그리고 0에서 마이너스 10으로 갔다 마이너스 10만큼 움직였네. 그럼 5가 되겠다, 기울기가. 그렇게 해서 a값을 찾아주는 거지. 그리고 y절편은 b값이니까 마이너스 10 써주면 되는 거고.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기울기도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울기가 뭐 앞에서 뒤를 빼든 뒤에서 앞을 빼든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2에서 x값만 뺀다고 하면 2에서 0을 빼면 2잖아. 대신에 분자에 들어가는 y값 변화량도, y값 증가량도 앞에서 뒤에 걸 빼줬으면 y값도 앞에서 뒤에 걸 빼줘야 돼요. 0에서 마이너스 10 빼주면 10이죠. 그러니까 x값은 앞에서 뒤에 거 뺐는데 y값은 뒤에서 앞에 거 빼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거 부호 반대로 나옵니다. 알겠죠? 앞에 거에서 뺐으면 y도 앞에 거에서, x값을 뒤에서 뺐으면은 y값도 뒤에서 빼다. 알겠죠? 그래서 5가 된다라는 겁니다. 기울기가. 자, 1차 함수의 그래프의 x절편, y절편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x축과 y축이 있고 y절편이 마이너스 6이잖아 지금. 마이너스 6 지난다. 그게 y절편 찾은 거고, x절편은 이제 y값이 0이 나오려면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2 찾아가지고 이렇게 기울기 이렇게 써주면 되죠. 사실 기울기 마이너스 3이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게 되는 거고, 기울기라는 게 일단 우리 정비례할 때도 그랬지만 이 a값이 기울기라고 했을 때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이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가까워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가파르다라는 거죠. 기울기가. 그래서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고 하면 0이에요, 기울기가. 기울기 1이라고 하면 45도 각도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기울기 2, 기울기 3 이런 식으로 올라가. 0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알겠죠? 그러니까 기하적으로도 내가 개념을 잡아놓으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확장해 놓는 거거든요. 네. 자, 3번 1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x값이 2에서 6까지 증가하고 y값이 8만큼 감소한대. 이게 뭐냐면 기울기예요. 기울기에 대한 개념을 내가 알고 있냐 없냐입니다. 근데 x값이 2에서 6까지 증가를 하면 어때? 플러스 4만큼 증가하는 거잖아. y값은 8만큼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8이 분자가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값, 기울기잖아. x의 개수니까 찾아줄 수 있는 거고.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증가한다라고 하면 x 증가량은 5가 되겠죠.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y값 증가량이 분자에 들어가는 거, y 증가량 이렇게. 그게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얼마야? 우리가 구해놓은 거? 마이너스 2라고. 그 y 증가량이 얼마다? 양변에 5를 곱하면 마이너스 10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4번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2일 때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2에서 3 또 렉 걸린다. 이걸 하나 사야 되는데 패드를 하나
140. 자,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3까지라고 하면 플러스 5가 되겠죠. x 증가량이. 그 다음 y값 증가량. 자, 봐봐. 플러스 5는 3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잖아. 그럼 얘도 4에서 k를 빼야 된다고. 이거 바뀌는 순간 어떻게 된다? 답이 달라진다.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써주면 4-k는 얼마다? 10이다. k는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시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그린 것처럼 그리면 됩니다. 이게요, 1차 함수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앞에 지금 기울기랑 y절편이랑 그런 것들이 흔들리면 뒤에 있는 문제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함수가 막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제 앞부분을 잘 잡아 놓은 친구들은, 그죠? 이제 그런 친구들은 그냥 계속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데 조금씩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더 재밌어요, 사실. x축이랑 y축 대략적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 y절편이 2니까 y절편이 2면은 0,2 찾아주면 되죠. 기울기 마이너스 3이니까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대략적으로 그리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뭐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그럼 x절편까지 그냥 찾아버려. 3분의 2네, 3분의 2. 맞나? 3분의 2. 맞네, 3분의 2. 요렇게. 됐죠? 그러고선 뭐 자가 없으면은 샤프심 통 그걸로 이렇게 쭉 이어주면은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니까 직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은 어느 두 점을 잡아도 똑같은 기울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 1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이것도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함수랑 그래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함수 문제가 어려워진다?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거야. 우리가 앞으로 수도 없이 많은 함수들을 배웁니다. 1차 함수를 시작으로 해서 2차 함수도 있고, 뭐 나중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뭐 삼각함수, 뭐 미분 배우면은 또 막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릴 수 있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아무튼 함수의 그 시작이잖아. 시작이기 때문에 잘 잡아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2차 함수 할 때도 조금 더 수월하게, 그 뒤에 할 때도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y절편은 마이너스 10이에요. 마이너스 10 이렇게 체크해 줄 수 있고, 그다음 x절편도 체크할까? 왜냐면 이게 이제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거라서 이 절편을 알고 있으면 좀 편하거든요. 얼마예요? y자리에 0 집어넣었을 때 이게 나오려면은 8? 그죠? 8 들어가면 되겠네. 8.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어주면 이게 직각삼각형이 나오니까 x축 y축이랑 같이 만들어진 이 삼각형, 밑변 길이 8이고 높이가 10이다. 그럼 넓이는 얼마다? 4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프 성질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성질도 이어서 좀 설명을 하면, 제가 이 부분 그냥 읽어보세요. 한번. 다 설명했던 거예요. 앞에 거 하면서 다 설명했던 거예요. 알게 모르게. 저는 이 순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알게 모르게 다 설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똑같은 말 똑같이 계속 할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1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럼 그래프 그려놓고 얘 보고서 이제 판별해달라는 건데, y절편 3이죠? y절편 3이고 기울기 2분의 1이지? 그러면 1보단 좀 작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 이 감이 잘 안 오면 그냥 일단 x절편도 구해봐. 이게 지금 마이너스 6 나오나 그럴 거예요. 그죠?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 맞죠? 기울기가 양수라서 그렇습니다. y축과 양의 방향에서 만나는 거 맞죠? 3에서 만나잖아. 2,4를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집어 넣어보면 되죠. y값 4라고 놓고 x자리에 2 집어 넣으면 4 나오죠. 그죠? 지나네. 1, 2, 3, 4분면 1, 2, 3, 4분면 지나죠. 이것도 맞죠. x값 4만큼 증가할 때 y값 1만큼 증가한다라고 하면 기울기가 4분의 1이라는 건데, 기울기 4분의 1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두 번째, A가 지금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대요. 그렇게 됐을 때 다음 중 1차 함수의 그래프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자, 여기서의 기울기가 A죠.
그리고 y 절편은 뭐예요? 마이너스 b예요. 그쵸? 근데 a 값이 0보다 작으면 기울기 음수란 얘기고요. y 절편은 뭐예요? b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b니까 0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y 절편은 0보다 작다는 얘기야. 그럼 기울기가 0보다 작다? 밑으로 내려가고 y 절편도 0보다 작다? 음수 부분 지나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프 어디 있습니까? 5번에 있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함수,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는 1차 함수의 그래프와 평행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평행이란 얘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행한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기울기가 같다라는 겁니다. 기울기가 같다.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얘가 그대로 따라가란 얘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a 값 마이너스 3이고 그리고 2,b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위에다가 얘를 집어넣었을 때 참이 된다. 그럼 b값 찾아줄 수 있죠. 그럼 x값 2에다가 y값 b니까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에 플러스 5가 되면서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b값이. b값 마이너스 1에 a값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두 1차 함수가 일치한다 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일치라는 건 겹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같은 함수식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울기가 똑같고 그리고 y절편이 마이너스 11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11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a 값이 지금 7이니까 계산하면 이렇게 되면서 b 값이 넘겼을 때 얼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1차 함수식 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했는데 요거는 다음 파트로 체크해 놓을게요.